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권말 레임덕 수준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원내대표, 내일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 최순실 씨 얘기하면서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했습니다. 경고한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육상 씨가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다. 근데 보통 대표연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상대당 이렇게 막 혼내는 그런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상대당에 대해서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만은 좀 비판의 강도가 센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칠었죠. 예. 거칠고 마치 정권 말에 했던 원내대표 비판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 지금 출범한 지 약 한 70일 정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정책을 펴가는 와중이고 인사권을 행사해서 인사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팩트,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기초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마치 대선을 불복한 느낌이 깔려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정치공세적 비판을 많이 쏟아내셨다. 예. 특히나 권력 사유화를 말씀 주시는데 채용 문제에 관련해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채용 문제에 있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채용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사유화를 추구했는지가 언급되지 않고 사유화를 말씀하시고 예컨대 그런 입법 권력 사유화와 관련된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비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몇몇 정치 세력을 위한 입법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고 예. 최근에는 또 민주유공자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유공자 몇 분의 자녀분을 뭐 학업하는 데 돈을 대주거나 또는 취업하는 데 일정 부분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식의 예. 그러니까 비판 여지 때문에 많이 물러섰다 다시 또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입법 권력 사유화이냐 아니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과연 그게 권력 사유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예. 그다음에 검찰 출신 뭐 6분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그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예. 구체적 비판을 해주셔야지 그걸 받아들여서 고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채용 자체 또는 그 선택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네. 이 부분은 그냥 정치적 공세로 와 닿는 것이죠. 들을 때 이건 따끔하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컨대 이런 부분이 있죠. 법인세 관련돼서 이 부분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그동안에 반대해왔죠. 그러나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나서는 민주당도 약간의 태세 변환이 있었단 말이죠. 예. 예컨대 박용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대찬성하시는 거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조차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하자. 이낙연 지사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이광재 전 지사도 아마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했던 분은 추미애 전 장관하고 몇 분 안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도 변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정치 환경 내지 경제 환경이 변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 소득을 늘리는 이런 선순환을 추구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네.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죠. 이 부분 좀 아쉽죠. 뭐 따끔한 부분은 없었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방금 이훈 부위원장이 저 백과사전처럼 쫙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답하고 총평 비슷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검찰 출신 6사람을 좀 호된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을 가지고 비판해야지 출신만 가지고 나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예. 뭐 일견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2달밖에 안 되기도 했는데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 한 거 가지고 코멘트 할래야 별 할 거리가 사실 별로 없고 2달밖에 안 됐어서 뭐 할 게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일하려고 마음에 들면 2주만이라도 뭐 내놓을 수도 있는데 민간인을 저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그런 거 했던 사람에 대한 비판은 저는 계속 좀 따끔하게 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고요. 예. 당대표 연설 지금 야당인데 오늘 첫날 한 거는 의석수대로 하는 거니까 원래 야당 되면 말 세게 하는 게
뭐 관행처럼 그래 왔잖아요. 네. 특히 야당 되면 무기라는 게 이제 말밖에 없습니다. 당정의 모든 행정 집행권은 다 여당이 있으니까 저는 그중에서 검찰 출신 편중 인사라거나 대통령 부인의 그 처신에 관련해서는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포착해서 뭐 민의의 전당에서 제1당 대표로서 할 말은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런 것들이 그동안 언론에서 누누이 지적해온 바 그리고 이런 류의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들이 많이 했던 얘기들을 쫙 모아놓은 듯한 거예요. 정리는 잘했는데 그냥 저기 민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고 거대 야당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는 제일 세잖아요. 예. 뭐 압도적으로 세니까 비전도 함께 냈으면 좋겠다는 거고 민생 경제 이런 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지금 별 내놓는 경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뭐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정책적인 면에서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은 좀 분발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좀 아쉽다. 전반적으로는 뭐 야당 대표가 저 정도는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연설을 하니까요. 내일은 그 부분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의 지인, 강원도의 선관위원을 하고 있는 대통령 지인의 아들, 본인이 장지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행정요원으로 발탁시키게 했다. 7급 원했는데 9급이어서 좀 실망했다 이렇게 말했다가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과를 할 시간은 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과의 표명은 안 하다가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실과 어떤 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견 교환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약간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이후에 이제 권성동 직대의 경우에는 여러 패널들의 문제제기나 또는 뭐 언론의 문제제기 등을 유심히 봤겠죠. 예.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말 자체는 그 채용의 방법이 다르다. 별정직과 일반 공무원은 채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 안 맞는 얘기다. 예. 이거를 국민들도 알고 계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국민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 절차나 방법이 거의 유사한 게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준 뒤에 어떤 멘트를 했으면 좋았는데 예. 당연히 알고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다소 좀 점잖지 못한 어투를 썼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 반응이 좀 안 좋아지니까 본인이 그걸 나중에 듣거나 느끼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적절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네.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을 할 필요성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많은 무슨 뭐 광고도 차용해서 권성동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밈도 나오던데 예. 이번 사과 이 많은 사람이 화난 부분에 대해서 잘 눌러줄 수 있을까요? 사과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지금 뭐 이름이 길죠. 당대표 직무대행이든가. 네. 아무튼 센 분이죠. 여권에서. 한 1, 2, 3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원톱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최핵심부 사람들이 태도에 좀 문제가 저는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태도. 음. 사람들,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실 때 고개를 갸웃하거나 가로젓거나 마땅치 않아 하실 때는 팩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힘든 점도 사실 많거든요. 예. 뭐 북풍문란, 안보문란 뭐 이런 것들, 대통령실 뭐 사적 채용 이런 거 팩트 가지고 정확히 저울에 무게 달듯이 이렇게 하기 힘든 점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아니 왜 같은 내용을 저렇게 말을 하지? 정말로 서민 대중을 지향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분노하는 지점, 우리들이 서운해하는 지점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들어보세요. 7급쯤 갈 줄 알았더니 겨우 9급으로 갔다. 내가 장재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 예. 우사장 아들. 그러면 누가 봐도 무슨 친구끼리 아는 사람끼리끼리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용어 선택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말은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평소 의사 체계, 그 사람의 사고 체계의 반영이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도 있어요. 예.
이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고 여권에서 센 여러 사람들 제발 태도 관리 좀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 태도라는 게 방학 맞은 학생이 나 오늘부터 방학 중 생활계획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도 세 끼 열심히 먹고 숙제도 잘할래. 생활계획표는 그렇게 짜고 잘 안 되잖아요. 그대로. 비슷해요. 그 또 하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특히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사과 교육 좀 제대로 받거나 예. 사과하는 법 공부 좀 제대로 옳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썼더군요. 네. 제 불찰입니다. 청년들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건 가정법입니다. 예. 조건이죠. 영어로 말하면 if. 나는 상처를 줬다고 별로 생각은 안 하지만 만약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뜻인데 그냥 심플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불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처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상처 주었다면 사과하겠다. 예. 안 받았으면 사과 안 하고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사과의 진정성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발. 그게 말씀 해주세요.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사실은 이제 그 처음 이 조건법적 사과 이게 그 처음 모든 사람이 되게 그렇게 되게 그렇게 써요. 사과하거든요. 그 그렇죠. 의미가 뭐냐면 원래 국어를 잘못 배워서 나는 그래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사과한다 이런 식의 사실은 그게 생략돼 있는 거고. 그럼 그걸 생략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공감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정치권에 거예요. 있는 분들이 모든 분이 저런 식의 사과를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저도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분뿐만 아니고 다들 사과 이렇게 해요. 예, 맞아요. 그거 사과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정치를 그럼요. 예, 하시는 예. 분들은 예. 사과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점심까지 먹으면서 좀 풀릴까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뭐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말했다가 장제원 의원은 압력받은 게 아니고 추천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가 이번에 사과하니까 진정성 있게 받아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직무대행과 자주 통화한다. 그 청년 1년 동안 월급도 못 받는데 열심히 뛰었던 분들에게 공정훼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그거는 역차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권성동 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사고 상황이라서 임시체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안 하고 임시 전당대회도 안 하고 이대로 쭉 6개월 이상 갔다가 그때 전당대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라는 표현 이제 쓰던데 그들은 빠른 임시 전당대회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들이 지금 뭉쳐서 같이 연대를 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그 당의 구성원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해석만 당원 당규 해석을 통하면 권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새로이 그 당 대표를 선출할 수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다.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 같아요. 그런데 기타 사유로라는 또 한 문구를 해석을 해서 6개월의 당 대표의 부재가 이게 사실 거리에 준하는 당 대표 선출 사유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당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당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 수단에 있어서 갈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본인들의 정치 행보와 연관돼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해석은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 규정상 해석을 통한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하죠. 그리고 조금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가 현실화돼서 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또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준석 당대표가 돌아온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전 투구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또는 해결할 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뒷받침된 서로 간의 방법상 이견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를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과 연대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아침에 7시 반에 김기현 의원이 만든 공부 모임에 50명 정도의 의원이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내부에서도 김기현 의원 쪽의 생각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건지 아니면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사람들이 힘을 싣는 건지. 그거야 뭐 의원들이 서로 의사를 표현을
공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내부니까 좀 아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의 행보가 어찌 보면 복귀를 전제로 해서 행보하고 있잖아요. 예. 강원도 가서는 내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들 다 지킬 것이다. 그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당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한 축이 돼야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대표로서의 6개월 후의 행보든 아니면 또 다른 당대표로 출마를 할 예정이든 어쨌든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당대표 나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피해가고 싶겠죠. 그럼 이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당의 역학구도를 끌고 가느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본인이 끌고 가든 아니면 권성동 현 직대가 본인이 끌고 가든 이것은 각 의원들을 어느 정도 설득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나 예.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를 낙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최고위원회가 한 명도 안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최고위원회 기능상실의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럼 최고위원회 기능상실이라는 게 한두 명 남았을 때 기능상실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원 최고위원회 사퇴해야 되는데 전원 사퇴할 수 있는 현재 그 세력 간의 균형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당대표가 또는 지도부가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은 초래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저는 여론전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계획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며칠 그 SNS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광주 갔다가 목포, 순천 갔다가 진주, 창원 갔다가 부산 갔다 광안리에서 당원들 만나는 거 사진 찍어 올리고 또 어제 춘천, 강원도 춘천에 가서 김진태 강원지사랑 닭갈비 먹는 거 찍어 올리고 홍삼 받은 거 찍어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참 바쁘네요, 이분. 당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잘못해서 6개월 동안은 최소한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도 근신, 뭐 유기정학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학교 학생으로 치면 학교 나오지 말고 반성해 뭐 이런 건데. 네. 글쎄요, 워낙 재기도 발랄하고 뭐 의표를 찌르는 기발한 수 이런 걸 잘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또 돌아다니는데 뭐 누가 말리겠어요. 정치가 본래 그런 것인가도 잘은 모르겠고요. 예. 그런데 국민들 정서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수사를 무슨 대단히 큰 미제에 빠진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사건이어서 몇 개월째 수사를 하는데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건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저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성상납을 받았는지 누구의 그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왜 이게 계속해서 여러 달 동안 안 그래도 지금 중요한 게 많은 대한민국 특히 경제, 민생 여기서 이제 코로나도 다시 어쩐다는데 왜 이런 말이 계속 신문의 제목으로 뽑혀야 하는지 정말 잘 이해를 못 하겠고 그건 좀 알아서 잘 처신을 했으면 좋겠고 말들 참 재밌게 잘 만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언제는 뭐 간장 한 사발 먹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하고 또 뭐 장제원 이렇게 엮더니 이번에는 김장 그래서 뭔 여름에 김장이냐 그랬더니 김장연대 이러더라고요. 네. 여당이 지금이 이렇게 한가한 얘기 할 땐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유명한 그 역사 철학 명제가 또 한 번 생각이 납니다. 원래 권력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그 집합체가 정당이니까 정치와 권력의 생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항상 당권이나 뭐 패권, 권력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게 속성 같아 보이긴 하지만 집권 여당 된 지 이제 막 한두 발밖에 안 뗐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앞으로 선거도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정책을 통해서 스코어 점수 따면 됩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나라 정치 잘하고 민심 보살피면 그게 쌓여서 그게 선거운동 되는 건데 왜 지금 당대표가 갑자기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로 유고 사고 상태에 빠지니까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뭘 이 체제를 바꾸자거나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 그러니 내가 집권 대행인가를 계속 하는 게 맞아. 사람들은요 그 용어도 헷갈릴 뿐더러 그 영화 대사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중한디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비판받고 지지율 떨어진다는 것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8월 28일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7월 28일에 예비 경선 컷오프가 열립니다. 당대표 경선인 8명이 나왔고 최고위원 경선인 17명. 당대표 컷오프 3명, 최고위원 컷오프 8명입니다. 지금 일단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재명 의원이 나오느냐. 일단 출마는 했고요. 예. 분위기 어떻게 예상합니까? 뭐 아무래도 뭐 논란은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득표 뭐 이런 걸 이렇게 대충 챙겨 보면 아직까지는 이재명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중앙위원 투표도 많이들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 확보 그리고 상대의 민주당 내 전체의 세력 분포를 확인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겠죠. 당 대표뿐만 아니라 예. 뭐 어대명 뭐 이런 말은 글쎄 별 그 좋은 축약어 같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통용은 되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 비이재명 또는 반 이재명의 분포가 어느 정도로 드러나느냐. 그런데 그 표 계산을 할 때 뭐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이렇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룰도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혁신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한 최근의 3번의 연이은 패배로부터 보약을 먹은 효과를 거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아직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투표를 하면 몇 대 몇으로 이겨 어떻게 될 것 같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기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169석인가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각인시키지 않는 한 자칫하면 또 혼날 것 같아요. 일단 본선거 말고 예비 경선에서는요. 당대표는 중앙위원 투표 70%로 가고 국민 여론조사 30%고요.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투표로만 100%로 선발을 합니다. 7월 28일 날 컷오프가 있고 8월 28일 날 당대표가 정해집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서 뭐 친명계, 비명계, 뭐 친문계 이렇게 나눠지면서 뭐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두둔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게 사법 리스크 있지 않냐. 그건 국민의힘 쪽에서도 김재섭 전 최고위원인가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격할 거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공격과 방어하는 모습이요. 저는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여론조사 30%의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 없지 않아 있고요.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은 사실 당대표보다 더 컸던 그 지위가 대선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 때도 다 건너뛰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것이 아직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지만 현재 뭐 소환되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서 저 부분에 대한 공격은 사실 흔들기로 빚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동안에는 후보로 또 모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당대표 선출 여부보다는 사실 최고위원들이 더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제 컷오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누가 친명계가 더 많아지느냐 아니면 조율할 것인지 사실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상당 부분 순항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친명계 위주로 만약에 컷오프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만약에 런닝메이트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70년대 40대들과 20대들과의 또 새 대결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더 저는 관심 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그렇군요. 그럼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시죠. 네. 어떤 그 최고위원도 지금 그러면 어대명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보도가 있고 그러면 최고위원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고위원은 지금 판세를 구분하기가 정말 안개 속인 게 아시다시피 이재명 계라고 하는 게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점이 있죠. 대선 때는 자당의 후보니까 그를 중심으로 뭉치는 건 당연한 거고 얼마나 화학
과학적으로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이제 그 강도를 테스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위기에 닥쳐보면 누가 끝까지 오래 남아 있는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재명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현 이번 전당대회 경우에는 이른바 친문계 그동안의 패권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던 측에서는 거의 그냥 반발짝쯤 떨어져 있는 듯한 분위기에서 치르는 전당대회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세게 붙고 예. 그것을 통해서 화학적 재결합을 모색하는 그런 장이 되기에는 좀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최고위원들 명단에는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출사표를 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그닥 좋은 스코어를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2등 게임도 볼만한 게임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속셈에는 사실 혹시나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사법 거리됐을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거리됐을 경우에 그럼 2등이 사실은 또 어드밴티지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2등 싸움이 누가 될 것인지가 오히려 그게 더 그분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시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사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둘에 대한 사면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둘다 MB. 이씨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의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네. 그닥 곱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예. 글쎄요 하기는 하겠지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켜보죠. 저는 국민통합형 사면이 되려면 네. 약간 균형을 맞추는 사면이 있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포함이 되고 예. 정재계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등 일부가 포함돼서 국민통합형 사면이라는 그 명분에 어울리는 그런 명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이 저는 언급은 당연한 겁니다. 사면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렇죠. 사면의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